우리는 살아가면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있어요? 가해자가 있겠죠? 피해자는 가해자 없이는 불가능하고, 가해를 했으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와 가해는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음 상태는 같아요. 마음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피해 심리를 가진 사람은 피해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안 되면 좋겠지만 피해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 크기만큼의 가해 심리가 내 안에 도사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해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피해 심리가 발동이 될 때, 피해 심리가 발동이 될 때 되돌려 놔야 돼요. 나를. 자, 내가 가해 심리가 발동이 됐다. 가해자가 됐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크기만큼 피해를 입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그래서 부모에게 피해를 입었던,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던, 피해를 입고 나면 반드시 내가 가해를 합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피해 심리는 가해 심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피해자를, 피해를 입었는데 그 고통을 모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음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생기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권리를 행하는 대신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 그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와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권리는 뭡니까? 내 행복. 나만 행복하는 거예요. 책임은 뭡니까?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상대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상대 있잖아요. 상대 행복입니다. 즉 상대 행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게 책임이에요. 상대 행복을 침해하면은 내 행복을 가져가는 건 권리가 맞는데, 내 권리를 갈 때 상대 행복이 침해가 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행복에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가져갈 때 비로소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걸 대전제에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인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인생.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신체의 건강. 내가 아파. 근데 약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건강을 내가 유지를 하고 어떻게 됐든 명의, 이건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그럼 약을 먹으면 아프지만, 지금 내가 질병을 갖고 있지만 약물로 또는 자연치료법으로 뭘로 해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을 나름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 건강을 회복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거는 지금은 그래도 안정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치료법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신체 건강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의 행복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의 즐거움과 여기에 따르는 에너지가, 이게 항상 인간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성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왜? 이 가치는 내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가치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명예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가는 이런 가치 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성과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이 가치 5개는 인간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이거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귀찮죠? 귀에 딱지가 앉았잖아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거를 행복하게 가려고. 이게 자기 권리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권리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책임도 져야 돼. 상대도 상대 인생이 있거든요. 상대 인생도 행복에 져야 되거나 또는 상대가 인생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를 안 되도록 만들 최대한 노력해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행복의 권리, 그래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완벽한 사람 있나요? 이거 나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인간은 완벽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을 만들어줬습니까? 인간에게 욕구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욕구. 욕구가 뭡니까? 없거나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없거나 부족할 때 뭐를 해요? 채워놔요. 없으면 만들어야 될 거고, 그죠? 아닙니까? 자, 내가 없어. 그러면 이 욕구가 생겨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이들도 똑같아요. 욕구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욕구라는 건 뭐냐면 이루고자 하는 꿈, 희망이 욕구입니다. 다 내 나름대로 욕구를 갖게 되는데 없으면 뭐를 해야 돼요?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내가 봐도 좀 부족해. 그러면은 그걸 채우려고 들잖아. 그때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식욕. 왜 생깁니까?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를. 그런데 거기다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그러면 맛있는 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먹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기양면 맛있는 거, 그건 뭔 얘기예요? 식욕은 식욕인데 맛있는 뭐냐면 있기는 있는데 부족해. 뭔가. 근데 그게 바로 부족하다는 뜻이고 없는 거는 쫄쫄 굶고 있어요. 하루 이틀 물만 먹고 가다 보면 한 2, 3일 지나 저도 굶어봐서 잘 아는데 눈이 팽팽 돕니다. 팽팽 돕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틀 지나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일어날 기운이 없어요. 이거는 뭐 여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욕구가 되면 만들거나 또는 채우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여러분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뭘 합니까? 만들어서 또는 채워서 만족을 합니다. 이 만족감이 바로 우리가 이 욕구를 딱 만족했을 때 오는 행복감을 느껴요. 행복감. 자, 이때 방금 얘기했죠. 이 권리가 있고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리가 있고 책임인데, 자, 내가 만족을 했어.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이걸 하려면, 이 만족을 느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열심히. 또는 가만히 있으면 밥 줘! 엄마! 밥 줘! 그랬더니 엄마가 와서 나 이거 먹어라 해서 맛있는 거 했더니 나 먹을 힘 없어. 또 먹여줘! 다 노력이잖아요. 지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먹여줘! 왜? 또 먹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먹여줘!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또 먹여줬을 때 먹고 이제 그러고 또 이제 TV 자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욕구를 만족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욕구를 내가 충족하거나 또는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나의 만족, 자기 만족입니다. 나의 만족이, 나는 만족이 됐어요. 나는 만족이 됐는데 내가 만족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나만 만족이 됐고 타인이 피해를 입었네? 타인이 뭔가 이제 아픔과 어려움이 됐던 이 인생의 어딘가가 피해를 입었어요. 타인의 인생이 뭔가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타인이 파괴가 되거나 타인이 그때는 파괴됐다는 걸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닭살나버린 거야. 뭔가 하나가 박살나버린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현재에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미래에 내 만족 때문에 미래의 상대가 파괴가 되면 이게 뭡니까? 내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미래에 이제 파괴된 사람이 있어. 파괴되면 뭘 느낍니까? 피해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가 됐으니까 뭔가 없어졌으니까 또 채우려고 들 거 아니에요. 없어졌으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욕구라는 게 왜 생긴다 그랬어요? 내가 없다고 느끼거나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걸로 인해서 미래에 그거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걸 이제 인지를 딱 하게 되면 욕구가 생기거든요. 지금 생겼느냐 나중에 생겼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뭐하고 그랬더니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힘든 거야.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마치 소금을 먹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욕구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뭔지 모르지만 계속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힘들다. 지금 느낀다. 똑같이. 그리고 내가 파괴되고 있거나 인생이 어느 부분인지를 모릅니다. 어느 부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니면은 내 미래에 내가 파괴된 걸 느꼈어요. 내가.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내가 만약에 만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파괴된, 지금은 만족을 했는데 미래에 이렇게 파괴가 돼버리면 사기당한 거죠.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옆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뭘 갑니까? 만족스러워요. 내 걸 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뭐냐? 이제 가해 피해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가해와 피해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가해는 내가 이렇게 가해를 하고 피해를 입다. 그러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없다는 게 더 커지겠죠.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또 만들고 채우려고 만족을 느끼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 크기만큼 나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가해 피해의 개념은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러다 피해자는 머지않아 가해자가 돼요. 그러다 우리 배우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내가 막 고통스러워, 막 피해 입고 막 하고 막 죽을 것 같아. 회피를 했어, 자기 편하려고. 그냥 회피했어요, 돌아가지 않고. 회피하면 어떻게 돼요? 때 되면 가해자로 산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아니래. 이거 감당 못해요. 이 인생이 어디가 하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거 채우려고 자기 인생 전부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해 가야 됩니다. 그럼 이거 안 하려면 욕구가 있을 때 만들고 채우고 이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욕구의 근원을 찾아내야 돼요. 욕구의 근원. 어디가 문제냐? 지금 너의. 근원을 찾아서 뭐를 해야 됩니까? 근원을 해결을 해놓게 되면은 해결해놓고 난 다음에 만들고 채우고 건강하게 나도 만족하고 타인도 만족하는 대등관계. 똑같아요. 그러면 가해 피해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가해 피해 개념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 그럼 빨리 문제 인식을 하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하냐면 문제가 생겼어. 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복하고자 하는,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했어. 그럼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 인생 전부를 파괴하는 건 어떻게 할래요? 우리가 그걸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대, 문제 하나, 빈대 잡자고, 문제 하나 해결하자고, 초과상관, 자기 가정, 모든 거를 다 파괴시켜버린다. 그래서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다 태우는 꼬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빈대는 분명히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언제 해야 된다? 일단 보호를 하면서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보호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내 아이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 안에는 가장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아이들, 그게 아이들 인생도 걸려있다라는 말을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미혼인 또는 애들 다 버리고 나온 이 사람들은 나는 아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 알아요. 누가 뭐래? 네 미래 아이. 아니 애 안 낳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야? 아이 없는 네 인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꼬투리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파괴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를 안정시키는 게 먼저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문제는 나를 안정시켜 놓고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빈대가 다녀? 빈대만 잡으러 다니고 빈대 잡는 방법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야! 태우면은 된대. 그래! 불질 미쳤나봐.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 만족하자고 타인을 파괴하는 그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빈대가 없어지니까 좋았죠. 그 다음엔 초과상간이 다 사라졌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초과상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은 초과상간이 아닌데요. 아파트인데요. 제발 좀 이렇게 딴지 좀 걸지 말고. 그래 제가 초과상간 얘기하는 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까지 영상 보지도 않아요. 피해가 좀 아예 똑같은 얘기하나? 그거 탁 이게 유튜브의 특징이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뭐라 그래요? 앞부분에 피해가 가지고 호기심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호기심에 탁 들어왔어. 그때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선생님도 말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기분 나빠 그러면 나가고. 그러다가 저 못생긴 게 그리고 나가고. 뭐 그래서 이제 또 남아있어. 갔더니 피해가야 나 듣고 싶은데 권리와 책임 이거 예전에 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냥 나가고. 이제 요 폰트에서 나가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인생인 진체 딱 하는 순간 아이 이거 지난번 한 거잖아. 그리고 또 나가고. 아니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나. 욕구는 없거나 이거 옛날에 얘기 많이 했던 거네. 그러면 또 여기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고 결론은 뭐예요? 초과상간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방식이잖아요. 유튜브 강연을 하나 들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는 끝에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중간에 결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세요. 생각이라는 거. 저는 그래요. 안 보면 모를까. 전 보면 끝까지 다 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거기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저도 끊임없이 봐요. 많이 보고. 이제는 무서워서 못 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지금. 유튜브는 이게 올라가요. 이거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 평균 시청 시간, 아마 이거 예를 들어 한 15분, 20분, 뭐 그 정도에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평균 시청 시간 5분 이내예요. 평균 시청 시간이. 왜 그럴까요? 이제 나가는 포인트들이 어딘지 대충 제가 알거든요. 나가는 포인트. 지금은 제목 보고도 안 들어와요. 제목 보고도. 왜? 에이, 저 정도는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 때 이 심리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뭐냐? 바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2016년 12월 31일 날 한 겁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게 왜 그러냐? 심리 포럼인데 특별 강연이었어요. 심리 포럼이 아니라 연말 특집 특별 강연 해가지고 내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강연을 한 건데 그게 지금 한 130만 조회수 한 8년 9년 됐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영상을 예를 들어 지금 딱 올려놓잖아요. 저에서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다 알아가 돼버렸어요, 이미.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영상 하나 이런 피해 가해 지금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됐을 때 당신이 지금 가해하고 있는지 피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혹시 내가 피해자라면 조만간 내가 가해자 되겠구나. 내가 지금 뭔가 피해를 느끼고 있다, 고통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 그냥 방치해두고 편안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는 인생은 가해하면서 살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나는 아니래.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이미 나는 이걸 안 하면 못 견뎌요. 내가.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행복의 권리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은 버리고 가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내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짜 문제 해결이다. 그럼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럼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근본 원인. 그리고 나를 먼저 보호를 해야 돼.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내 인생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피해를 입으면, 그래 일단 더 큰 피해를 예방하거나 내 인생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타인 인생, 내 인생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딱 하게 되면 나는 편할지 모르고 나는 만족스러울지 모르나 타인들이 다 무너져요. 즉 가해자로 살아가요. 가해자 인생으로 살아가요. 애 새끼 버릴 때는 언제고 애 죽었다 그러니까 보상금 찾으러 우리가 보면 쓰레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동안 버려줘서. 진짜 아픈 얘기지만 난 그게 되게 아파요. 막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아무도 몰라. 욕만 할 줄 알지 아무도 몰라. 지가 그렇게 될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처음엔 자기는 안 그래.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어떤 범죄가 벌어지고 뭐하고 이렇게만 범죄 심리학자들 나오고 상담사들 누구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에서 왈가왈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근본 원인을 보거든요. 저 사람이 처음에는 어땠을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갈 때까지 상담실이라든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자기가 회복하고 싶어서 혹시 하진 않았을까? 과연 그때 저 사람에게도 인생에 기회가 있었을 텐데 나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 정도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심리가 마음이 어느 정도 끝까지 악화되어야 저 정도 갈 텐데 이런 생각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근본 원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원인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는 그거를 옹호하거나 정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거기에 맞는 죄값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피해 있는 사람들은 또는 피해에 관련되는 건 회복을 위해서 평생 노력해야죠. 회복 다 될 때까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또 행복을 왜? 책임을 다하고 자기 권리를 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이건 예전에 범죄심리편에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포럼에 있어요, 이 내용이.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아무도 피해자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할 때 애들이 게임에만 몰입되어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게임에서 만족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애들이 왜 게임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면요. 게임에 관련되는 부분 자기가 시간 나서 짬치 이렇게 되지만 그냥 뜯어 말릴 정도로 막 이 정도 간다 그러면은 벌써 이미 가정에는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저는 게임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게임을 하면서 막 피철철 흘려가면서 막 하는 거 막 신나고 재밌게 가면 그러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어이씨 훅 가면 어떻게 할래요? 피철철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 부작용들에 관련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마음의 관점에서 좀 해석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피해 가해에 관련되는 심리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정이 있다. 내가 아이야.
내가 또 누구야? 그렇게 되면 지금 나를 중심으로 내가 피해, 가해 개념, 내 마음의 피해, 가해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그런데 길이 있다니까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 입었다고 불가능하다고 목숨 끊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나 편하고 나 즐겁자고 내 주변이 나가 자빠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 탓하지 말고 나를 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죽어가는지를 저는 이 얘기를 상담자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이 얘기를. 그들은 상담사, 정신과 의사 관련되는 분들은 자기가 찾아오는 그 내담자가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근본원인도 안 찾으면서 돈 벌려고만 하지 말고 방송 나와서 인기 끈다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 온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만천하에다 공개해놓고 얘기한다? 저는 상담방송은 그건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마음은 무조건 다 무너져요. 무조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인데 함부로 다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기 인생이나 잘 살으라 그래요. 타인의 인생을 빼앗으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간다. 가해자로 살지 마시고요. 그러면 상담사 의사들이 가해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은 더 큰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